안녕하세요. 휴먼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한 달여 동안 감사를 받게 되었고요. 감사를 받은 후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담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를 받은 후 받았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며 또 스스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또 스스로 지키고 싶은 부분까지 건드려졌을 때에 그 억울한 감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난 사실과 또 상처받은 감정에 매몰될수록 도움이 될 부분이 추후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구일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란 큰 범주에서 바라다 보면 너무나도 작게 스쳐 지나가는 일입니다. 일어난 일에 사로잡힌 기억에서 얼른 벗어나야 했습니다. 쓰라린 경험과 또 아픈 상처를 과감히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했죠.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놓쳐 언젠가 후회할 욱한 감정이 나올까봐 참으로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때때로 잠을 자다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길 수없이 반복을 했으니까요. 또 감사받는 동안 회사 복장을 하고 또 은행 창구에 앉아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야 했는데 이때를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은행을 돌 때 난 잘못이 없어. 난 떳떳한데 무엇이 문제야? 라는 위안이 순간 창피함을 잊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순전히 저를 애써 위로하려는 저의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가장 힘들고 두렵게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키려 했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스스로 쌓아 올린 도덕적 관념들이 무너진다면 자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었죠. 일어난 상황에 부정적으로 매몰되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나를 숨기거나 또 지레 겁을 먹어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나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며 멍해를 짊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한 나와 관계된 선후배 또 직장 상사분께 작은 염려라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서를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시절 저를 적극적으로 믿어주었던 지휘관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연약한 마음을 보이기보다 진정성 있게 설명하다 보면 음해로 씌워진 저의 모습도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길게 느꼈던 한 달 후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인생 공부를 치렀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복기를 하였습니다. 나에게 어떤 경험이 되었고 또 이번 일로 위축되거나 또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축되어 멈추면 패자가 될 것이고 또 마음속 어딘가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또 미움 감정은 평온한 저의 영역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밝을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거센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변은 청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를 받은 이후 저를 둘러싼 주변을 살펴보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홀랑 털린 모습은 이제 쓰라리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오히려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지요. 전 성장의 과정에서 어쩌면 승리한 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실패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직하게 걸어갈 힘을 추스리고 또 자신을 붙잡아야 하겠죠. 인생은 단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한 발 물러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다시 집중해야 하겠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화가 치밀어 잠을 설치는 동안 묵묵히 긴 호흡을 가다듬으며 걱정하던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의 고심을 느끼는 순간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다면 삶의 흑역사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신념을 어떻게 낼까 였으니까요. 억울함과 같은 티끌은 뒤로 하고 내 삶의 가치를 더해가는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야말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일대 교수인 폴 볼륨 교수가 이제 쓰신 스위트 스폿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심신의 고통, 또 분노, 좌절, 슬픔을 피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가져오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 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관조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쳐온 시간들 속에서 현실의 세상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난망하기보다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소중한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오며 흔들리지 않은 자신의 신념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비단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널을 지나올 때 평온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건에 몰입되지 마시고 의연하게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고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줄 사람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그동안 휴먼 엔지니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